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잇따라 홈플러스 손절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를 불러온 홈플러스의 대주주죠.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과 후폭풍,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알기론 기업 회생 절차는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입니까? 일단 위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최후의 카드, 법원에까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느냐,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예.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우리가 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MBK 파트너스인데요. 2005년 MBK가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트 매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거치면서 급속도로 비대면, 온라인, 온라인 이제 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예. 요즘 쇼핑 어디서 하느냐? 쿠팡 천하다. 예. 라고 할 정도로 쿠팡은 연매출이 40조 원, 대형마트 뛰어넘었고 백화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근데 유독 홈플러스만큼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출에 치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는 흑자입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보시는 것처럼 4년 연속 영업 적자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4일자로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MBK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최근에 신용 등급이 한 등급 낮아졌습니다. A3에서 A3 마이너스로 한 등급 낮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단기 자금 조달 우려로 인해서 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픽도 봤지만 몇 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MBK 파트너스 대주주가 별다른 자구책이 없이 곧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속내는 뭘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단기 부도 위험에 처하면 2단계, 2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예. 지금 1단계가 있어요. 이걸 건너뛴 겁니다. 예. 1단계는 이제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 구조 조정, 이른바 워크아웃. 워크아웃을 건너뛰고 바로 법정으로 간 겁니다. 예. 워크아웃과 이제 이 기업회생 절차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워크아웃은 채권단끼리 민간, 주채권은행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해봐라. 예. 그러면 주채권은행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죠. 예. 그런데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야, 자산이 있는데 매각하라. 여기 부동산 자산도 지금 4조 7천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있으니까 이거 자산 매각하고 인력 구조조정해라. 자구책 주라. 이 맞습니다. 얘기죠. 근데 예. 여기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가. 우리가 지금 자율적으로 못하니 법원에 예. 요청을 해서 SOS를 하게 된 겁니다. 법원이 개입하게 되면 모든 채권은 동결되고요. 예. 회생 계획을 통해서 부채 조정과 경영 정상화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1단계 건너뛰고 2단계 바로 기업 회생 절차로 간 건 장기적으로 가기 싫다. 지금 대세가 보니 계속 매출은 줄고 있고 예. 연 이자는 연 4천억 원가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엑시트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10년 전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이런 적자, 예견된 사태다, 이런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 이제 무리한 인수가 인수합병에 독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MBK 파트너스가 2015년 이제 홈플러스 이 집은 100%를 사들였는데 네. 약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약 5조 원 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로. 물론 예. 뭐 2조 7천억 원이다 해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리한 고가 인수가 이제 승자의 저주를 부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 예. 특히 이제 홈플러스 인수 이후에도 기대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리스 부채 제외하고도 금융 부채, 갚아야 될 부채가 2조 원에 달하는데 예. 1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460%. 예. 그리고 홈플러스의 이제 이자 비용으로만 1년에 한 4천억 원 정도를 지출하다 보니 그동안 알짜 이제 이 마트 매장 14개를 매각했습니다. 이 매각을 했군요. 매각을 해서 당시 한 4조 한 1천억 원 정도 현금을 확보했어요. 예. 그 현금을 어디에다 썼느냐? 대부분 차입금. 그리고 난 영업이익을 이자 상환에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제 입금 업체들한테 결제 대금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운영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납품업체가 공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업체가 지금 잇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홈플러스 측의 입장은 뭡니까? 홈플러스의 입장은 지금 현재 가용 현금도 3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예. 여기다가 이제 이 홈플러스의 한 달 이제 영업만으로도 3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된다. 앞서 부동산 자산도 지금 4조 7천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대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문제는 3월 4일 이제 회생 개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부터 현금을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부 납품업체들은 1월 가장 이제 성수기 명절 이전에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했는데 이게 2월에는 돈을 못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결제 대금이 2월에 납입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마 풀리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지금 가전업체 그리고 음식료, 식음료 업체들의 경우에는 납품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제 납품 이 대금을 언제 주겠다는 확약을 하기 전까지는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여러 마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자금이 묵히게 되면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로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까지 돈을 뗄 위험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 이 국민의 노인, 이 국민연금 추산 손실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15년 이제 이 MBK가 이제 인수할 당시에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6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당시에는 이제 복리 규정에 의해서 매달 배당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엑시트할 때 결국 이제 인수합병할 때 팔 때 이제 원금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기업회생 개시 실전이다 보니까 이제 손실이 불가피한데요. 예. 이자가 붙다 보니까 이게 1조 1천억 원 예.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에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예. 어쨌든 국민의 노후 자금마저 홈플러스 사태로 좀 위기에 놓인 셈이고 이와 함께 기업회생 신청 한 열흘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이 기업어음 석 달 내지 이 6개월 정도의 기업어음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한테 팔았는데요. 어제 기준 1,930억 원,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 물론 개인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피해가 더 커 보이지만 개인, 기관, 여기다 국민연금까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 사모펀드 MBK 책임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금융 이 부채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예. 대규모 이제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시장에서 어떻게든 소화되고 있는지는 좀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부 업체들이 이제 입점 업체들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상품권 일부 안 받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예. 보니까 납품 업체의 특성상 여러 유통 업체들이 동시 납품하고 있고 한 곳에 자금이 막힐 경우에는 다른 해 이제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제 상거래 채권 이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에는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국내 대형마트의 위기가 현실화된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지고요.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축에서는 너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규제, 낡은 규제를 좀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홈플러스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마트, 롯데마트가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월 2번, 2회 정도, 이틀 정도 의무 휴업일이 있습니다. 예. 매주 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쉬어야 되고요. 또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규제 없다 보니까 들어오고 있죠. 알텟이라고 하는 알리테무 쉬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온 오프라인 유통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재점검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